안녕하세요, 여러분. 세린입니다.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거의 10년 전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요. 처음에는 2년 동안 한국어 과외를 받았지만 그 다음에는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우고 있었어요. 그리고 곧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볼 테니까 요즘에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.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으면서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게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 좀 많이 생각해 봤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한국어 공부를 좋아하는지에 대해 좀 얘기해 볼게요. 첫 번째는 한국어랑 튀르키예어는 얼마나 비슷한지에 대해 좀 얘기해 볼게요. 저는 튀르키예 사람으로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많은 공통점들과 비슷한 부분들을 많이 깨달았어요. 이 비슷한 부분들은 가끔씩 문법적으로도 비슷했고 가끔씩 단어적으로도 비슷하긴 했어요. 한국어랑 튀르키예어 오선이 똑같습니다. 사실 저도 이거 덕분에 한국어를 조금 배우고 있었을 때 그냥 튀르키예 말 하는 것처럼 한국말 할 수 있어서 한국어를 너무 빨리 배울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인터넷에서 튀르키예 사람들을 한국말을 하면서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빨리 한국말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어요. 그 이유는 바로 오순 덕분이에요. 저도 10년 전에 한국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그냥 튀르키예 말 하는 것처럼 제 뇌 안에서 이렇게 튀르키예 말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말을 그냥 번역하고 그렇게 바로 말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처음 배웠을 때도 튀르키예 사람 입장에서는 문장들을 너무 빨리 만들 수 있고 이해하는 것도 되게 쉬웠어요. 당연히 지금 한국말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처음 배웠을 때도 한국말을 좀 유창하게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. 일단 문법적으로 사례를 몇 개 알려드리고 싶어요. 예를 들어 한국어로 나는 집에 가요는 튀르키예 말로 난 에베 기디오룸이에요. 거기 있는 베는 나는이고 에베는 집에이고 그리고 가요는 기디오룸이에요. 오선이 똑같아서 그냥 배우는 게 너무 쉽죠? 그리고 예를 들어 거기 있는 위치에 대한 그 에가 있잖아요. 그 에는 튀르키예 말로도 똑같아요. 그래서 거기 있는 앱은 집이고 거기 앱의 의미는 집에예요. 같은 문법이에요. 너무 신기하죠? 또 이런 문법을 하나 더 알려주고 싶어요. 예를 들어 한국어로 하지마 라고 하고 싶으면 하다는 그 단어잖아요. 지마는 그 문법이고 그래서 튀르키예 말로 하다는 얍마키고 하지마는 얍마예요. 한국어처럼 그 지마는 튀르키예 말로 마예요. 예를 들어 한국어로 가지마라는 단어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 튀르키예 말로 도망가지마 하고 싶으면 그거 가치마예요. 왜냐면 가치마라는 단어는 도망가다이고 그 지마 문법은 마라서 카치마, 카지마 한국어랑 너무 비슷하죠? 근데 사실 단어적으로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. 예를 들어 한국어로 물에 대한 단어들은 수 글자가 있잖아요. 예를 들어 단산수, 수박, 수영, 생수 같은 단어들 다 수 글자가 있잖아요. 사실 튀르키예 말로 물은 수예요. 이런 비슷한 단어들 좀 있긴 있어요. 한국말 할 때 그 공동 체감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자기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면 내 엄마 말고 우리 엄마 아니면 내 친구 말고 우리 친구 같은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. 튀르키예 말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좀 놀랬어요. 그래서 그게 아직도 좀 많이 익숙하지 않는 것 같아요. 튀르키예 말로 그렇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. 그리고 한국 사람들 한국보다 우리나라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. 그게 또 하나 신기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한국어는 되게 발전된 언어인다고 생각해요. 그게 왜 생각하냐면 사실 모든 물건들 아니면 감정들 위해서 따로따로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. 제가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상황들 위해서 아니면 감정들 위해서 다 단어들 많이 있고 영어로 embarrassed 있잖아요. 근데 그게 한국어로 번역해야 되면 진짜로 많은 버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창피하다, 부끄럽다, 민망하다, 쪽팔리다, 쑥스럽다, 수줍어하다
낯을 가리다 이런 단어들 다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embarrassed잖아요. 근데 뉘앙스가 다 달라요.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이 단어들 다 외워야겠고 그리고 그 뉘앙스도 다 배워야 돼요. 그 부끄러움을 수줍이 있는 것 같아요. 쪽팔리다 아니면 창피하다는 제일 부끄러운 상태인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이런 뉘앙스를 배워야 하니까 그게 좀 신기하기도 했고 좀 힘들었어요, 사실은. 근데 그래도 좋았어요. 그리고 문법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많은 문법들이 있어요. 지금 생각이 나는 거 해서 하니까 하는 김에 하는 동안 하면서 그냥 다 되게 비슷한데 뉘앙스가 다르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국어를 배우면서 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. 또한 저는 어렸을 때 K-pop과 K-드라마를 진짜 많이 좋아했어요. 근데 그때는 한국말을 못하니까 항상 튀르키예 말로 아니면 영어로 자막으로 봤어요. 사실은 그게 더 되게 좋았는데 사실 그 언어를 배운 뒤에 느끼는 감성이 완전 달라요.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배운 뒤에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K-드라마를 다시 봤고 그리고 옛날에 좋아했던 K-pop 노래를 발라드 같은 노래를 다시 들으면서 느꼈던 감정이 되게 달랐어요. 그래서 지금 그 K-드라마를 보면서 그 대사들의 나오는 그 느낌을 더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노래들도 들으면서 가사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은 기분이에요. 사실 여러분, 저는 언어를 5개 알아요. 튀르키예 말, 영어, 한국어, 가자어, 그리고 튀르크메너도 조금 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아는 언어들 중에서 한국어는 제일 많은 감정적인 단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아는 다른 언어들에서 없는 단어들도 한국에서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감정들 위해서도 많이 있고 상황들 위해서도 많이 있고 예를 들어 눈치, 부담, 미련, 정, 한 아니면 인연, 여한 이런 단어들 사실 예를 들어 튀르키예 말로 번역하는 게 좀 힘든 단어들이에요. 근데 한국말을 이렇게 배우면서 새로운 감정들이나 이런 상황들도 인식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한국어는 되게 말하는 게 편리한 언어인다고 생각해요. 그게 왜냐면 한국어를 되게 짧게 표현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밥을 먹었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그냥 밥은요?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네 생각으로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걸 물어보고 싶으면 그냥 너는요? 이렇게 짧게 표현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아요. 사실 이거 튀르키예 말로 똑같아요. 튀르키예 말로도 이렇게 짧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영어 아니면 다른 이런 유럽 언어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What did you eat? 보다 더 짧게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. 아니면 What about you? 너는요는 What about you? 보다 더 짧게 표현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국어로 소통하는 게 되게 편리해요. 또 다른 거는 사실 튀르키 입장에서는 한국말을 배우는 게 참 쉬워요. 특히나 저반에는 이렇게 어순도 똑같아서 그리고 많은 문법들도 되게 비슷하니까 그냥 배우는 한국어 문법들이나 이런 걸 다 너무 쉽게 생각에 남을 수 있고 그리고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때도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. 그냥 튀르키예 말 하는 것처럼 만들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아요. 사실 튀르키예 사람들 영어 아니면 다른 유럽 언어들 배우고 싶으면 그게 너무 오래 걸려요. 왜냐면 그 어순도 달라서 그래서 그 논리를 먼저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문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. 근데 한국어는 되게 쉬워요. 사실 이것 때문에도 한국 사람들 튀르키예 말을 배우고 싶으면 너무 쉽게 배울 수 있고 너무 빨리 말할 수 있어요. 그리고 한글에 대해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. 거의 10년 전에 한글을 처음 배웠을 때 사실은 배우는 게 참 쉬웠어요. 세종대왕님 덕분에 한글을 너무 쉽게 배울 수 있었고 사실은 한글은 되게 쓰면서도 너무 편리한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라틴 알파벳은 다 옆에 쓰잖아요. 그래서 되게 가끔씩 단어들이 너무 길게 써야 되는데 한글로 되게 짧게 쓸 수 있어요. 글자적으로 쓰니까 그게 너무 편리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도 며칠 만에
한글을 배울 수 있었어요. 이 채널에서 사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었어요. 6살 터키 전제 아이한테 한글을 가르쳐줬던 이런 영상이 있어요. 그 아이도 너무 쉽게 한글을 배울 수 있었고 한글은 이렇게 논리적인 알파벳이라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. 아이들도 이렇게 빨리 배울 수 있는 알파벳이라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일 힘든 건 사실 단어 외우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래도 새로운 단어들 배우면서 사실 글자적으로 다 의미가 있잖아요. 사실 그것 덕분에 모르는 단어들도 의미를 맞춰볼 수 있고, 그리고 그 단어를 몰라도 그냥 그 글자들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단어들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모르는 단어 있어도 의미를 예측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아요.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어를 배운 뒤에 새로운 사고 방식이 생겼던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한국말로 눈치 아니면 부담 아니면 한 이런 단어들 덕분에 인식하는 법은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.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 눈치를 그렇게 많이 안 봤던 것 같아요. 왜냐면 튀르키예 말로 이렇게 눈치라는 단어가 없으니까, 아니면 그런 문화가 그렇게 한국처럼 없으니까 저도 눈치를 많이 안 봤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튀르키예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, 아니면 튀르키예 말, 영어말 할 때도 계속 눈치를 보거든요. 아니면 부담도 마찬가지로 부담을 뭔지 알기 전에 제가 누군가한테 이런 부탁을 하면 그 부탁은 부담스러울까? 그렇게 그런 단어가 별로 없어요, 사실 튀르키예 말로.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그 사실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지만 당연히, 근데 그런 단어가 없으니까 그 감정을 그 정도 인식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, 그 감정을 그 정도 안 느꼈던 것 같아요. 부담스러움을 그렇게 많이 안 느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부담스러운 걸 안 하려고 해요, 항상. 개인적으로 한국어는 되게 섬세한 언어인다고 생각해서 이런 눈치, 부담 같은 걸 배우면서 저도 좀 더 그런 걸 신경 쓰는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.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국어 공부를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 좀 오늘 얘기해봤는데, 사실 한국어 좀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어 덕분에 새로운 걸 많이 배우고 있고, 사실 한국어를 배우는 게 너무 좋아해요. 언어 배우는 것도 너무 재미있지만 특히나 한국어를 배우는 게 제일 재미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. 이 채널 통해서도 이런 한국어 콘텐츠를 만들면서 한국어를 더 잘 하길 바래요. 네, 이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.